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여러가지 전개 6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전기 쌍극자, 그 다음 전기 이중층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쌍극자 같은 경우에 저희 점전화 전개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첫 번째 뭐를 알아봤었죠? 전하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그 다음 저희가 가우스 법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는 게 동심구, 전하분포, 무한, 직선도체, 동축, 원통, 도체, 그 다음 무한, 평판, 평행판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전기 쌍극자 같은 경우에는 가우스 법칙과는 관계가 없고요. 자, 점전화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 쌍극자 그리고 전기 이중층이죠. 자, 이렇게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전기 쌍극자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려 하실 만한 내용이 한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저희 전기 이중층을 하기 위해서 개념이 한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입체각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입체각을 굳이 뭐 너무 어렵게 심도 있게 학습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전기 이중층에 관련된 입체각에 대한 내용을 한번 실어봤으니까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저희가 전기 이중층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저희 이번 시간 구성은 첫 번째로 전기 쌍극자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그 다음 전기 이중층 이해를 위한 입체각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전기 이중층 마무리 짓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 이중층은 자, 전기 쌍극자 그리고 입체각에 대한 이해가 수반이 되어 있어야 잘 이해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전기 쌍극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플러스 Q 전하와 마이너스 Q 전하가 미소고리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P점에서 전개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자, 플러스 Q 전하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전하에 유전율로 나눈 것이 바로 뭐다? 전기력성 개수가 되고 전기력성 개수에다가 면적으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전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점전하에서 나가는 전기력선은 방사 형태로 퍼져나가죠.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면적을 잡아주면 뭐가 된다? 자, 9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면적이 바로 4파이 r1 제곱이 된다라는 사실 알아두십시오. 자, 여기가 바로 r1입니다. 마이너스 q에 의한 전개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자, 똑같겠죠. 하지만 전하가 뭐가 된다? 자, 마이너스 q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파이 r2 제곱이 되겠네요. r2 제곱의 입실론. 오타 부분은 수정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플러스 q에 의한 전개고 이 친구는 마이너스 q에 의한 전개다라는 거죠. 자, 어디에서 전개죠? 자, P점에서 전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q는 r1만큼 떨어져 있고 마이너스 q는 r2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럼 P점에서 전위는 어떻게 될까요? P점에서 전위는 자, 무한 원점에서부터 자, 전개가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자, 무한 원점에서부터 자, P점까지 전하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한 원점에서부터 R1까지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전개 방향의 마이너스다라는 거죠. 자, 여기 입실론이 빨간색이 되겠죠. 자, 그러고 봤더니 적분을 하게 되면 4파이 입실론 Q는 상수죠. 그리고 R1 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R1 분의 1이 되죠. 그래서 무한대서부터 R1까지 적분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R1 분의 Q가 된다라는 거죠. 단 앞에 한 번 더 마이너스가 붙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전위를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Q가 형성하는 전개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무한 원점에서부터 P점까지 전개 반대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플러스 Q 전하가 마이너스가 반대로 붙게 되고 R1은 뭐로 바뀐다? 자, R2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Q가 형성하는 P점에서 전위는 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 봤더니 P점에서는 이 친구의 전위와 이 친구의 전위가 중첩돼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친구를 1번이라 두고 이 친구를 2번이라 둘게요. 그럼 얘가 1번, 얘가 2번이 된다라는 거죠. 통분을 하게 되면 자, 4파이 R1, R2 입실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다가 R2를 곱해주고 이 친구에다가 R1을 곱해준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분자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Q로 묶어주게 되면 R2-R1이 나오게 됩니다. R2-R1을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 R2가 이 친구죠. 다른 색깔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R2가 이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R1은 이 친구가 되겠죠. 자, 그런데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가
아주 작은 미소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므로 R2 길이는 정사형한 것과 같다라고 간주를 하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직각이 됩니다. 여기 길이 보이시죠? 자, 이 길이가 바로 R2다 라고 간주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R2에서 자 R1만큼 길이를 뺐더니 값은 어떻게 됩니까? 얘가 되겠죠. 남은 길이는. 대신 R2가 R1보다 작으므로 R2에서 R1을 빼게 되면 값이 0보다 작게 되겠죠. 자, 그래서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 길이는 미소거리 델타에서 코사인 세타를 하게 되면 요 길이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R2-R1은 마이너스 델타 코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형성이 돼요. Q와 델타를 곱한 값이 콜론 곱하기 미터가 되죠. 이 친구를 우리 뭐로 정의를 하게 되냐면 전기 쌍극자 모멘트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호를 M이라고 써주게 되죠. 그리고 분모를 볼 때는 R1과 R2가 거의 같다라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R1 곱하기 R2가 바로 R제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별 차이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4파이 R제곱 입실론 분의 마이너스 Q 델타 코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 전기 쌍극자 모멘트 M을 써서 4파이 R제곱 입실론 분의 마이너스 M 코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전기 쌍극자에서 전위는 M 코사인 세타 퍼 4파이 R제곱 입실론인데 왜 여기 마이너스가 붙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P점에 있습니다. P점이 어디에 있죠? 자, 플러스 Q와 가까이 있나요? 마이너스 Q와 가까이 있나요? 마이너스 Q와 가까이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첩된 전위가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P점이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로 갔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여기로 갔다. 그럼 전위가 어떻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요 차이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해요. 그게 바로 요 친구를 말합니다. 요 경우에는 전위가 어떻게 나온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전기 이중층 이해를 위한 입체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입체각의 정의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쉬운 친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 단위 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구의 중심에서 이런 식으로 선을 그려주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가 만드는 도형은 뭐가 되죠? 자, 이런 친구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밑면은 DS이므로 미소 면적이죠. 그리고 거의 원뿔과 같은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구가 있으면 원의 중심에서 자, 표면에 이렇게 동그란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자, 중심에서부터 이 친구를 파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뿔은 아니지만 DS 면적이 아주 작으므로 거의 원뿔과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연장선을 더 이어줘서 자, 이 친구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자, 스몰 r이 되고 이러한 크기를 갖는 새로운 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면적을 DS2라 하겠습니다. 요 면적 보이시죠? 그럼 DS1 대 DS2는 자, 4파이 R 제곱일 때 DS1은 반지름이 1이죠. 그래서 4파이 1제곱이 됩니다. 결국 4파이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구의 전체 면적이 될 겁니다. 자, DS2 같은 경우 4파이 R 제곱의 구의 전체 면적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비율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내항 곱하기 외항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DS2 곱하기 4파이는 DS1 곱하기 4파이 R 제곱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DS2는 DS1 곱하기 R 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자, 면적이 이런 친구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 자, 이 친구의 면 벡터가 어떻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수직을 이루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단위 구의 중심에서 이런 식으로 나가는 벡터가 있을 거고요. 그럼 면 벡터와 이 벡터가 이루는 각을 우리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코사인 베타를 하게 되면 이 친구가 DS2로 정사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 친구라 하더라도 자, 면 벡터와 구의 중심에서 나가는 벡터와의 각도가 정사형의 각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D2-에다가 코사인 베타를 곱하게 되면 우리 결국 DS2가 된다는 거죠. DS1 곱하기 R제곱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변에 R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 자, 이런 식이 나오게 되고 이 친구를 바로 우리 뭐라고 정의를 한다? 자, 입체각으로 정의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D2- 자, 면 벡터 이 친구와 단위구 중심에서 나오는 벡터를
정사형 시키면 자 뭐가 나온다? 자 ds2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사형을 시킬 때 코사인 베타를 써준다 라는 사실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이 친구가 바로 전기 이중층에서 사용할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와 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단 대신에 이 친구의 시점이 어디로 근접을 해간다? 자 9의 중심으로 근접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러한 친구가 있었으나 자 이런 식으로 위치를 끌어내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위치는 바로 여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위치는 여기가 된다라는 거죠. 자 보는 위치를 이런 식으로 끌어내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세타 각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벌어지겠죠. 보이시죠? 자 이를 두고 우리는 평판으로 근접해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타가 90도가 되면 자 얘가 90도가 된다라는 거죠. ds2 다시가 반구면으로 근접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면적은 자 이 상태였고 그 다음 면적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 면적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타가 90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구면의 면적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전기 이중층이 있으면 자 우리가 P점이 있고 자 Q점이 있습니다. 이 P점과 Q점을 전기 이중층으로 근접해 갈 때 사용하게 되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사용하는 입체각 공식이 있어요. 입체각은 2파이 곱하기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괄호 닫고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타가 어디로 근접해 간다? 자 90도로 근접해 간다. 자 그러면 2파이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90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0이므로 입체각은 어떻게 된다? 자 2파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의 위치를 당기면 당길수록 어떻게 된다? 면적은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세타 값은 갈수록 증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친구를 위에서 올려다 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면적을 넓혀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세타가 90도가 되면 자 이 면적을 전부 다 채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면적을 바로 4파이 r 제곱을 뭐로 나눴다? 자 절반으로 나눈 반구면의 면적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전기 이중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이중층은 전기 쌍극자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무한 평판 할 때 자 시그마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죠. 이게 바로 면전하가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면전하 하나가 있고 자 마이너스 면전하 하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두 친구를 거리 d만큼 두지 않고 미소거리 델타로 띄워서 두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바로 미소 길이 델타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렇게 작은 미소 면적 ds를 잡게 되면 자 밑면에도 같이 이렇게 잡게 되는 거죠. 자 이때 면전하에다가 ds를 곱하게 되면 전하 q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전기 쌍극자에서 나왔습니다. 자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맨 위에 시그마 친구가 있고 바로 밑에 미소 길이만큼 떨어진 곳에 마이너스 시그마가 있다는 거죠. 자 시그마 곱하기 ds를 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자 플러스 q가 나오고 이 친구는 마이너스 q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 친구를 어디에서 바라봤다? 자 P점에서 바라봤다라는 거죠. 뭐와 같습니까? 전기 쌍극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왜 이 친구를 선택을 했을까요? 이 친구를 선택하지 않고 그 이유는 바로 P점이 어디에 있다? 자 플러스 Q와 가깝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Q는 뭐로 분해를 할 수가 있죠? 자 시그마 곱하기 ds로 분해가 되고 델타 코사인 세타가 곱해진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시그마와 델타를 곱해주면 자 이때 단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시그마의 단위는 제곱미터당 쿨롱이 되고 델타의 단위는 미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위를 살펴봤더니 단위 면적당 전기 쌍극자 모멘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친구를 우리 어떻게 정의를 하냐? 자, m0로 써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써졌다라는 거죠. 그 다음 코사인 세타 곱하기 ds가 되고 분모에는 4파이 r제곱 곱하기 입실론이 그대로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요 친구들만 한번 따로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요. 자, 이 친구의 정의가 어디에서 나왔죠? 바로 여기에서 나왔죠. 그래서 여기는 제가 세타라고 썼지만 앞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했다? 자, 베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친구가 이렇게 써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P점에서 전위는 4파이 입실론 분의 m0 곱하기 d 오메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날렸었네요. 이렇게요. 그리고 Q점에서 전위는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4파이 입실론 분의 마이너스 m0 곱하기 d 오메가가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제가 조건을 하나 걸어보도록 할게요. 그게 뭐냐면 P점과 Q점을 ds에 수직하게 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P점을 이런 식으로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ds면에 수직하게
여기에 두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Q점도 어디에 둔다? DS에 수직하게 여기에 두겠다라는 거죠. 그럼 코사인 베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코사인 세타로 제가 쓰긴 했습니다만 코사인 베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걸로 생각을 해주십시오. 자, 코사인 베타 값이 1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R 제곱분의 DS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P점과 여기에 있는 Q점을 면전하에 가깝게 접근시키게 되면 어떤 개념이 나오게 되죠? 요 개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평판으로 근접해 갈 때 d 오메가가 어떻게 된다라고 했죠? 자, 2파이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d 오메가 대신에 뭘 넣었다? 자, 2파이를 넣고 Q점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2파이를 넣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VP는 2 입실론 분의 m 제로가 되고, 그리고 Q점에서 전위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 입실론 분의 m 제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PQ 전위차를 살펴보면 P에서 자, Q를 뺀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만나니까 플러스 플러스가 되고, 자, 같은 게 두 번 더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요 친구에다가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입실론 제로분의 m 제로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PQ가 DS에 수직하고 DS에 매우 근접할 때 PQ의 전위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시까지 반드시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기 이중층 마무리할 테고요. 제가 지금 절연 협조 강의 교환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마쳐 가지고 다음 주 초에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족한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